우리 박 원장님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셋이 하다가 둘이서 하니까 목이 아파요. 박 원장님의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네. 나는 서치과 닥터다. 이번 시간에는 연령별로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의 유형별로. 유형별로 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지 한번 원장님하고 저랑 또 네. 한번 고인물과 세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원장님들별로 필살기도 있으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약간 엄한 치과 의사고요. 어떤 원장님은 개그 코드로 밀어붙이는 원장님도 있어요. 네. 재밌게. 네, 네. 어떤 분은 나 같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네. 모든 걸 다 받아내시면서 감내하시면서 애를 끝끝내 잘하게 만드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 어떤 타입이시죠? 제가 원장님 말씀하실 때 잘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원장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T 성향의 그렇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테레사도 아닌 것 같고 약간 T 성향의 그런 아이들에게 형님 삼촌 같은 느낌? 삼촌 같은. 네. 근데 네. 사실은 그 방식이 제일 잘 통하긴 해요. 네. 사랑은 주는데 조금 무서워 보여.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그렇지. 있는. 네.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잘해. 네. 사실 어린이 치과는 어머님들 유치원은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첫 번째는 울어도 조금 힘들게 치료를 받아도 치과에 온 목적은 치료를 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충치를 제거하고 원래 치아 상태랑 똑같이 떼우거나 씌운 게 그 아이한테는 제일 목적에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애기 달래고 막 애기한테 막 얘기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로 저는 생각해요. 어머님들은 치료가 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애기가 움직이면 피카소가 버스에서 그림 그려봐요. 그렇게 잘 그려지겠어요? 안 그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조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치료도 잘 된. 최고죠. 하지만 두 개를 더 비중을 둔다면 조금 힘들어해도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게,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 좀 안타까도 잘 안 썩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너무 원장님이 치료에 집중하셔서 애기 안 달랜다든지 가끔 이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보이스 컨트롤이라는 그런 행동 조절이 효과가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원장님이 화내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이의 눈동자를 계속 보면서 진료합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거나 지루한 느낌이 들거나 몸을 비틀고 싶으면 그때 움직이면 다쳐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딱 한 번 짚어주면 애가 다시 또 몇 분간 또 가만히 있거든요. 저희가 치료가 한 7분에서 15분 사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외주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말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렇죠. 천장에서 네. 텔레비를 보고 있고요. 네. 헤드폰에서 만화 소리가 듣고. 나지요. 네. 저는 저 볼륨 소리가 제 목소리랑 동영상 소리가 같이 들릴 정도로 조절해요. 이런 애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으면 치료하고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손 들고 얘기합니다. 머리 좀 치워주세요. 그렇죠. TV 좀 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이거 할 때요. 위에 천장 테이프 스미착할 때 체어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체어 모양의 크기를 잘라서 놓고 제가 누워서 보이는 각도를 딱 맞춰놨어. 그래서 저희 병원은 머리 좀 안 쳐도 돼요. 그렇군요. 예. 네네. 근데 얘를 보면 네. 손 봐요. 손이 딱 긴장하거나 이게 옆에를 잡거나 막 불안한 상태는 아니에요. 저희 치과사가 봤을 때는 사실 손이 엉덩이 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네, 나오지 않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면 또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저렇게 하거나 엄마 손을 잡고 있거나 하는 정도. 근데 엄마 손을 잡으면 엄마 머리가 저랑 애기 머리 사이에 보이죠.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앉으셔서 저희는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아주 바람직한 아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올 것 같은. 네. 울리면 절대 안 될 것 그렇죠. 같은. 네. 더 안 울려야 돼요. 울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부터 저희 난관이 옵니다. 네. 네.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여요. 나도 아프질 것 같아. 그러게요. 마음이 딱 와닿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다음에 하자 그럴까요? 그쵸. 다음에 하면 좋은데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체계적 탈감장, 그렇죠. 테일 쇼우두를 제일 먼저 일단 해서 일단 이런 친구들은 앉지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어머님이랑 가장 저 뒤쪽에 치과 의사랑 가장 먼 쪽에 벽 쪽에 붙어서 맞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엄마 뒤에 숨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제 목소리 예쁘신
다른 이제 스텝 선생님들께서 오늘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것들 손에다가 바람도 해주고 소리도 들려주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오늘 어떤 걸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런 유형의 애들이 오면 이런 애들한테는 너 이러면 주사 맞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 잘못하면 여기 꽁꽁 포대기에 싸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더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텝 선생님들이 워낙 잘해주시긴 하지만 저는 이런 애들이 오면은 일단은 엄마는 좀 개입을 안 하게 하시고요. 체어에 미리 안 앉혀요. 체어에 앉히면 자꾸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엄마 손잡고 엄마 앞에 있는 경우가 많으면 그 앞에 같이 앉아요. 앉아서 눈을 마주 보고 손을 대려 그러면 이렇게 움찔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뭐 눈동자에 지금 얘가 날 찌를 것인가 막 하고 얘는 지금 무조건 울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 아니면 오늘은 진짜 검사만 할 거야. 검사만 할 거고 요걸로 할 거야. 선생님 손에도 엄마 손에도 괜찮지? 라고 해서 일단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이게 나쁘다고 그럴 수도 몰라요. 근데 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 T. 어머니는 요청하셨거든요. 우리 저희가 차트에 보면은 너무 무서워하면 치료를 미룬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 X 치신 분 계시거든요. 두 번째 방문인 경우가 첫 번째 방문인 경우는 다른데 그쵸, 처음에 왔는데 이러면은 사실 다음에 오늘은 검사하고 뭐 재밌게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사실은 애한테 더 좋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 아픈데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기억. 검사만 했네.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 잘생긴 원장님도 있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치료를 좀 미루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초이스인데 어머니들이 예약 잡기도 어려우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꼭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치료는 안 해요. 검사라도 꼭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설명해주고 하고 야 너 무섭지? 내가 봐도 난 여기 맨날 있지만 너 같으면 무서울 것 같긴 해.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진짜 웃길 걸. 아픈 거 하나도 안 하는데. 그래서 혹시 아픈 거 하면 여기 주사 이걸 나중에 선생님 엉덩이 주사 주고 가. 안 아프게 할게. 뭐 이렇게 하면서 유머스럽게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테 공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과에 경험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우리 친구는 치과에서 뭐 하는 게 무서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면서 예를 들어 바람하는 게 너무 싫다. 바람을 세게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럼 오늘은 바람을 아주 약하게만 해서 보자. 맞춤 진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체어에 위에 올라와 있는 뭐를 저걸 쓸까봐 무섭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말 눈에서 빼준다든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아이들의 맞춤 형식으로 진료를 해주는 게 이 나이 때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치과용 기구에 미러 말고 익스플로러라고 뾰족한 거나 이게 주사가 아닌데 약품이 들어있는데 주사 모양으로 생긴 거 있으면 애들 입장할 때 이게 덮어놔야죠. 맞아요. 괜히 그거 보고 더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입을 벌릴 거야. 입을 크게 해야 돼. 그리고 물 뿌릴 거야. 소리가 좀 날 수 있어. 10번만 세면 끝나. 10, 9. 그럼 애들 조금씩 하거든요. 저의 1초는 아이의 1초랑 다릅니다. 완전히. 나중에 끝에 갔는데 아직 안 끝났으면 3. 무조건 길게. 그럼 딴 얘기하죠. 우리 얘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초세기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계속 설명하고 신뢰주고 사랑 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끝났을 때 정말 많이 칭찬해주고 우리 오늘 너무 잘했다. 울었던 안 울었던.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줄 수 있고 오늘이 치과 아이에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왔을 때 조금 더 자신감도 주고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원인데도 이런 방식을 보이면 첫 번째 검진하고 두 번째 치료하면 이때는 진짜 조금 심각한 충치가 있더라도 염증이 생긴 것만 아니라면 제일 쉬운 것부터 해서 원장님이 거짓말 안 하네 진짜 오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기랑 막 이제 밀당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중간에 갑자기 야 그렇게 이빨 잘 닦으랬잖아. 가끔은 원장님 힘드니까는 잘 못해. 집에 가면 혼나. 그렇게 하시면 깨지고. 맞습니다. 또 아기가 용기를 막 내려 그러는데 우리 아가 아프지만 좀 참어. 이러면 또 이제 깨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과 선생님들한테 맡겨주시면 예리하게 움직입니다. 네. 두 번째 친구. 드디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보고 잠깐만요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잠깐만요와 모든 것들이 궁금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잠깐만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친구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부터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시 오줌마리 해야 된다 말이에요. 뭐면 하려고? 맞아요. 무조건 여기를 일단 한 번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 다시 못 잡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친구들 화장실부터 다녀와 해서 아예 싹을 딱
애초에 시작부터 아예 시작부터. 네.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네. 처음에는 잠깐만요 뭐 할 건데요 여기 막 잠깐만요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줌 마렵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강력한 거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맞아요. 숨 막혀도 많이 나와요. 숨 막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 진짜 완벽한 방어예요. 숨 막히는 애를 숨 참아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요. 거기다가 계속 울어요. 우는데 상황은 다 보고 있어. 내가 여기서 이마트에서 들어도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는 걸 아는 것처럼 네. 내가 여기서 불쌍하게 행동하면 안 하지 않을까. 네. 무한 반복, 진료 회피 현상. 근데 생각보다 똑똑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잠깐만요 하면 그 이유를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하면 왜? 그러면 저 뭐가 싫어요. 그럼 알았어 그거 안 할게. 안 해볼게. 그럼 이제 아이가 점점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잠깐만요 할 이유가 없어져요. 저는 아이들한테 잠깐만요 하면 일단은 모든 걸 다 멈춰주고 몇 번이 다 되면 자 이제는 잠깐만요 하지 않고 우리 한번 해보자. 초시계도 딱 하고 우리 요 시계가 울리면 이제는 누워서 치료를 할 거다. 아이들이 끌다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조금은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저히 갈 곳이 없네 라고 느끼게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든 이 상황만 좀 벗어나려고자 하기 때문에 퇴로들을 다 차단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드리면 조금 단호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렇게 해야 퇴로 차단이 맞긴 해요. 아무리 울어도 무서워하는 건 알겠는데 충치벌레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너 울어도 오늘은 학원은 가야 돼. 대신에 나한테 협조하면 나도 정말 안 아프게 해볼래. 얘기해주고 잠깐만요잖아요. 아까 언님 똑같아요. 잠깐만요는 뭘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초반에 잘 안 잡히면은 이런 아이 다루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그러면 좀 이거 뭐 안 하고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단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원장님이 네가 뭐가 걱정이고 뭐가 궁금한지 다 들어줄게. 뭐 얘기해봐. 물어보고 싶은 거. 하지만 좀 있다가 벌레 잡을 때는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물어봐 하고 들어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스플로러를 전 보여줘요. 이게 이해봐 하고 이를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뾰족한 건데 너 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랑 벌레만 잡아놓는 건데 내 손톱을 해요. 네 손톱도 안 아프지? 근데 이거 입에 있는데 네가 말하면 찔려 안 찔려? 그러면은 찔려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고 나중에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일단 퇴로 차단을 잘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저는 지금은 좀 하기 어렵지만 어머님들한테 물어봐요. 아기가 계속 울고 힘들고 오래 걸려도 여러 번 오셔도 우리가 천천히 한 발짝 나아가듯이 사랑도 주고 설명도 하고 할까요? 그러면 몇 번 오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또 사실 이런 친구들은요 빨리 포기를 시키면 되게 잘해요. 포대기 안전벨트? 어머니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 요거 문 밖에 나가 계시고요. 저희가 얘를 포대기에 빨리 싸서 저에게 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너 계속 이렇게 울고 그러면 엄마랑 같이 못해.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도 울고 채워서 내려 그러면 어머니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하면 동의서에다 사인을 받고요. 아기를 일단 싸요. 그러면 아기가 발버둥을 막 치거든요. 다 싸놓고 미안해. 근데 너가 다칠까봐 이러는 거고 지금서부터 안 울고 잘하면 손이 다 풀러주고 싶어. 그래서 발을 하나 싹 풀러줘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여기서 계속 그러면 묶여서 치료받는 거고 엄마도 동의했고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조금씩 잘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풀러주죠. 근데 이제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사실 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정말 인내심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친구들이 한두 번 또 잘해서 그 치과의사랑 좀 친해지면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저 치과의사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친구가 딱 이런 친구들입니다. 한 번 그런 고난들을 조금 힘든 시간들을 더 지나고 나면 괜찮은 친구들. 제가 19년을 했더니 대학생 애들이 가끔 오거든요. 저 군대 갈게 이런 애들이 오는데 그런 애들이 다 이런 애들이에요. 저랑 한번 그런 거를 겪고 싸운 뒤에 비온 뒤에 또 땅이 굳듯이 한번 신뢰가 딱 생기면은 애들이 이제 엄청 잘했죠. 매니아가 되네요. 어렵지만 하게 되면 잘해서 시간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먼저 딱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풀어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끝나고는 정말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이가 오잖아요.
소리 지르는 애 한번 겪어보신 적 있어요? 그쵸.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뭐 심지어는 뭐 욕하고 뭐 바닥에 침 뱉고. 안 할 거야! 이런 경우에 어머님은 또 난감해하시고 어머님도 죄송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웃음가스를 그쵸. 웃음가스를 조금이라도 꼬셔가지고 마시게 되면 좀 긴장이 좀 떨어지고 편해져. 웃음가스가 잘 들어있던 아이들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가 문제가 있나? 왜 그러지? 일단은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봐야 돼서 첫 번째는 어머니랑 애기랑 더 얘기를 하시면서 좀 달래봐 주세요. 네.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위생사 선생님한테 좀 진정되면 애기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봐. 왜 그런지. 그리고 나서 좀 조금 수그러진 다음에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뭔가를 더하면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만약에 조금 큰 친구들이 이런 모습들을 치과에서 보인다고 하면요, 어머님이랑 작전을 짤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랑. 제가 사인을 드리면 어머님이 잠시 제 뒤로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보호자 분리. 보호자 분리를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보통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하면 아이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보호자분이 제 뒤쪽으로 오시고 아이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이 딱 위기가 와요. 그때는 아이가 협조도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그때를 못 참으시고 문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행동 조절 방법을 중간에 중단시켜 주시는 거고, 그때 위기를 겪으면 아이가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자기가 지금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뭐가 이렇게 지금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죠. 국면 전환. 한번 정말 판을 바꾸는 거죠. 그런 작전들이 좀 필요한 친구가 아닐까. 원장님하고 저는 아이가 별로 없고 이가 많잖아요. 네. 가끔 아이가 풍부하신 원장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은 얘가 막 소리 지르는데도 앞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손 한번 잡아주면서 힘들지, 왜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 또 그때 아이들이 또 마음이 확 열리는 경우도 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계속 운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아이. 하여튼 먼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나비가 끝인 다음에 한다. 이런 거죠. 빌런이죠. 네, 이런 애들이 끝나고 나가서 원장님이 나 때렸어 이런 다분한 애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치료를 받을 건 있고, 이런 애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막 움직이고 까불까불 되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 놀리고 막 나 잡아봐라 막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안 할 거예요. 뭐 선생님 엄마나 선물 사주면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때는 이 아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딱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얘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죠. 한번 얘한테 끌려가서 내가 말썽 피고 안 하면 선생님 내 말 다 들어주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료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져요. 앞으로 더. 이런 아이들 어머님들이 그래요. 원장님 저희 아이 좀 유별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일단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하지만 조금 권위를 좀 세우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단호한 게 오히려 다 단호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가요? 단호한 거 너무 단호한 티인가요? 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약물을 써서 재워서 하거나 치료할 게 많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태백에서 공중보건의를 2004년인가 5년인가 했거든요. 거기 애들은 진짜 마취 안 하고 이를 빼도 안 울 것 같은 애. 너무 늠름하고 씩씩하고 과묵하고. 네. 그리고 안 좋은 얘기인데 진료실에서 울거나 그러면 아빠한테 맞아요 애들이.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원장님 진료 보시는데 네가 왜 울어? 원장님 잠깐 나가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막 혼내. 그럼 저렇게 안 혼내도 되는데. 이렇게 씩씩한 애들이 오면 저희의 진료가 더 빛을 발하죠. 안 움직이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애들이 별로 없죠. 많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동생들이 4-5명 되는 마지들 이미 어른스러운 선수 친구들. 깎아주고 싶어요. 치료비를. 동생이랑 같이 오면 이런 언니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치과 아픈 거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저희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맞아, 나 생각났다. 가끔은 애기들이 치과 치료에서 너무 겁이 많으면 다른 친구가 마침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모델링이라 그러잖아요. 어머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저 친구 겁이 많아서 그런데 잘하는 친구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데 저도 꼬꼬마일 때 애기 데리고 가서 봐봐 안 아프죠, 안 울잖아. 근데 그 상황은
옆에 주사기가 있고 어. 윙 소리가 나고 어. 막 이러니까 더 겁먹더라고. 그래서 잘하는 애를 보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하게 할 수 있는 그 행동 조절 방법 중에 모델링 이런 거는 좀 멀리 떨어져서 아름다운 분위기만 보여주고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간호 선생님이 잘하잖아, 애기 안 아픈 거야. 근데 또 그때 너보다 어린애도 안 울어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는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합니다. 네. 우리가 말한 건 그냥 경험에 의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그 내면의 상태나 양육 방식이나 치과에 대한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애기들이 다 안 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확률이 있게끔 이제 하는 행동 조절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동 조절에 대한 본인만의 가장 중요한 철학 저는 있어요. 너랑 나랑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 그렇게 해주면 어머님들이 다 더 좋아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가끔 저희 떡볶이도 사다 주시고 빵도 사다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보호자분들께서도 저희가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조금 목소리가 좀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을 위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치과 치료를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잘해줘야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얘기했어. 그러네요. 생각보다 되게 기네요.